안녕하세요. 옹디오북의 옹성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도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입니다. 그래도 나답게.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쉽게 뱉은 말들이겠지만 은근한 무시가 섞인 말이 자꾸 마음의 생채기를 만들었다. 가만히 있어도 따끔거리고 작은 소음에도 금방이라도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휘청이는 마음을 잡아주기는 역부족이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인데 쉽게 평가절하해버리는 말들이 귀에 맴돌았다.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글을 읽어야지. 좋은 글을 써야지. 한없이 나를 다잡았었다. 세상에서 진짜 내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니 타인의 모난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자고 마음을 붙잡았다. 괜찮아졌다가도 금세 풀 죽어버리고 말았다. 사람에게 너무 지쳐서일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버거웠다.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소리를 꺼놓고 자막만 받고 한동안은 원고 작업할 때 가수들이 부른 노래도 듣지 못했다. 재즈나 클래식 음악만 들으며 지내야 했다. 어떤 날은 글 쓰는 일이 너무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기도 했다. 내가 앞으로 글을 써서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워질 정도로 아득함이 몰려왔었다. 대충 아무거나 쓰면 돼서 쉬울 듯. 요즘 아무나 다 작가 하잖아. 요즘은 글 못 써도 운만 좋으면 책 잘 팔리는 거 아닌가? 짧은 문장 몇 개 짜집기해서 쓰는 거 나라면 하루에 100개라도 쓰겠다. 같은 수많은 말들이 나를 종종 괴롭혔다. 부지런히 글을 공부하고 열심히 쓰고 또 썼던 내 지난 시간들이 저런 말들 앞에서 부정되는 것만 같았다. 글을 쓰는 일에 관해서는 대충 해본 적도 없고 아무거나 쓴 적도 없었다. 글은 내 전부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내 삶이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고 아니라고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녀를 보자 긴장이 풀려서 학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했다. 나는 시시한 사람이 되었어. 꿈을 꾸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내 꿈을 지켜내는 것조차 버거워. 나는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인 걸까? 때때로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의 나를 책망해. 이렇게 엉망인 내가 과연 글을 써도 될까?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있잖아. 어떤 걸 더 열심히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고교 시절 소설책들을 서로 빌려주며 같이 읽었던 그녀는 내 문학 메이트기도 한데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단 한순간도 열심히 살지 않았던 적이 없어. 늘 열심히 살았어. 항상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잖아. 뭘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다. 나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을 더 해봐라. 어떤 걸 더 노력해라. 이런 걸 고쳐라. 더 부지런해져라. 이런 말이 아니었다. 나조차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노력에 대한 인정이 절실했던 것이다. 남에게 수없이 건넸던 응원의 말이 실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르겠다. 욕심에 비해 가진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가끔 한 번씩 힘에 부친다. 그럴 때면 흘려들어도 될 타인의 말이 기어코 가슴에 박혀서 잘 빠지지 않는다. 가시가 걸린 것처럼 자꾸만 신경 쓰이고 주눅이 들곤 한다. 아직도 내 마음의 지반은 약하다. 언제나 다부지고 용감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마음의 지반이 부서지면 한동안 파인 곳을 메꿔가느라 마음에 몸살이 들곤 한다. 바라는 건 평화롭고 안온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지만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주춤거리는 날이 찾아올 것을 안다. 녹록지 않은 삶에서 흐물흐물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의 고비를 한번 지나고 나면 또 한동안 별일 없었던 사람처럼 기운차게 지낼 것이다. 그러다 또 마음이 주저앉는 날에는 나는 여전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려 한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해도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글을 폄하하고 내 책을 깎아내린다고 하여도 나는 언제나 열심히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전한 나라는 걸 잊지 않을 것이다. 혹여 어제의 나처럼 휘청이다 무너질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쉽게 꺾여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두 발을 땅에 두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잊지 말라고. 당신은 언제나처럼 여전히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낼 힘. 대기업에 취업한 후배가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었다. 취업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던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학생 때부터 늘 부지런한 사람이었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녀답게 잘 살고 있을 게 훤히 보였다. 어엿한 사회인이 된 그녀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고민이 많아 보였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간 사람인데도 그다지 기뻐 보이지 않았다. 대뜸 본인의 고민을 토로했다. 학생이라 당연히 공부해야 하니까 공부했고, 괜찮은 성적을 받아서 괜찮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다들 준비하는 영어 공인 시험 성적이며 공모전 상장이며 봉사 경험을 만들고 괜찮은 회사에 취업했던 일련의 과정이 무슨 의미인가 싶다며 한숨 지었다. 듣기만 해도 치열하고 대단한 과정이 왜 그녀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녀의 꿈은 항상 고유명사였다. 10대 때는 가고 싶은 대학교가 꿈이었고, 대학생 때는 원하는 회사 이름이 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특하게도 자기가 목표한 모든 꿈을 이뤄낸 사람이었다. 10대에 본인이 꿈꿨던 대학교에 입학하고 20대에 자신이 꿈이라 칭했던 회사에 입사했다. 참 잘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만 해도 부족한 날들인데 그녀에게는 후회되는 날들이었다. 한 번도 고유명사가 아닌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언니, 이제 나는 꿈이 없어졌어요. 혼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제 내 다음 꿈은 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꿈을 적는 칸이 있다면 부장이라고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상무이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승진이라고 적어야 할까요? 그녀에게 어렸을 때 다른 꿈이 없었냐고 물어봤다. 어느 대학, 어느 회사, 이런 것 말고 진짜 꿈이기에 꿈꿔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신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꿈을 떠올렸다. 그녀의 꿈은 자신의 엄마 같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슈퍼맨처럼 모든 걸 잘 해내던 엄마를 꿈꾼 소녀는 현실에서 목표를 정하다 보니 꿈이 고유명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린 날 본인의 꿈을 곱씹어 보고는 웃음 지었다. 귀여웠던 꿈이지만 지금의 자신이 꿈꿀 수 없는 꿈이라 했다. 다정한 배우자를 만나 둘을 닮은 아이를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지금의 자신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때의 꿈이었을 뿐이라며 자신을 꿈이 없는 사람이라 지칭했다. 꿈은 조금 무모해도 괜찮다. 후배가 어렸을 때 꿨던 꿈처럼 엄마 같은 좋은 엄마가 되기 같은 꿈도 그렇고 내 어렸을 때 꿈이었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기부하기 같은 꿈도 마찬가지이다. 그 꿈을 꿀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커다란 목표 하나를 정해놓는 것이다.
후배는 지금 서울의 집값과 물가 상승률, 자신이 받게 될 연봉을 비교하며 걱정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상한 남편들 모음집 같은 이야기를 하며 있지도 않은 미래 배우자의 불륜과 시월들을 고민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찾아보며 돈이 없으면 아이도 못 키우는 세상이라며 푸념했다. 자신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확신도 없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좋은 엄마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꿈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결혼할지 안 할지, 아이를 계획할지 안 할지, 심지어 그녀가 앞으로 지금 취업한 회사를 계속해서 다닌다는 것마저도 확실한 게 아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에 살아볼 만한 게 삶이 아닐까 싶었다. 안 되는 이유만 찾다가 하고 싶은 것들을 꿈꿔보지도 못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다. 꿈을 꿔봐야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계단을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 미리 자신의 꿈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가능을 속단한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지 않게.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음껏 꿈을 꿔도 괜찮다. 나는 지금도 꿈을 꾼다. 그렇기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다. 수필 원고를 쓰면서 소설을 공부하고 소설을 습작한다. 잠을 줄여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시나리오를 습작한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모한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조차 내 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과거에 내가 꿨던 꿈이 이루어진 지금처럼 지금의 내가 꾸는 꿈을 미래의 내가 이뤄낼지는 확언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꿈을 위해 부지런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꿈에는 과거형의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형의 시제가 알맞은 법이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던 꿈을 뒤로하고 현재 시제의 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모양이라 해도 상관없다. 내일로 나아갈 원동력이자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어줄 것이다. 꿈을 향해 간절히 걸어가는 수많은 발자국이 모여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 믿는다. 그 꿈이 무엇이라도. 온전한 위로. 어떤 위로의 모습도 모두 포근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위로의 방법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가만히 들어준다는 행위가 주는 특유의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다. 이런 일을 겪었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헝클어져 있어.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꺼낸 용기까지 안아주는 단단한 위로의 마음이 좋다.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곤 한다. 전에 겪었던 비슷한 일화를 들려주거나 멋진 문장을 만들어 어른스러운 조언을 해줘야 하는지 고민할지도 모른다. 사실 진짜 힘들 때는 조언이나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아무리 위로의 뜻으로 전한 경험담이라 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언제까지 작가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불안해요. 선배는 내 말을 듣고는 대답했다. 야, 그래도 너는 상사 없잖아. 나는 아주 우리 팀장 때문에 죽겠어. 다 자기만 옳대. 기회가 놀리면 별 하찮은 걸로 트집 잡아서 사람을 아주 들들 볶아. 너는 혼자 일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누가 너한테 작가하라고 협박한 거 아니고 네가 좋아서 한 일인데 그런 걸로 힘들다 하면 안 되지. 그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동의하는 것뿐이었다. 이 사람에게 내 상황을 굳이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무슨 말을 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본인일 테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고민을 들어준다고 해서 만난 자리였는데 그녀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하소연하는 자리로 변해 있었다. 그러다 월급을 제때 안 주는 회사에 다니는
그녀의 후배 이야기가 나오고 코인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은 그녀의 동료 이야기까지 나오고 나서야 자리가 마무리됐다. 그때 내가 필요했던 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믿고 의지했던 선배가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바랐을 뿐이다. 속 시원하게 말해보지 못한 마음을 여기서라도 터놓으면 다시 내일부터 힘내서 살아갈 숨구멍이 생길 것 같았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라던가 나와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일을 겪은 사람들의 안타까움 같은 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지만 힘듦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어지고 있다. 더 힘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응원의 표현일 수도 있다. 막상 따지고 보면 나쁜 상황이 아니라 괜찮은 편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뜻으로 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혼자서 힘겹게 참아내다가 남에게 겨우 토로할 정도로 지친 사람에게는 너는 힘든 편도 아니니 고민할 필요도 없어 라고 의미가 와전되고 만다. 힘들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겪고 있는 고통이 누구보다 크니까 모두 나를 보고 안쓰럽게 여기면서 위로해줘가 절대 아니다. 단지 나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줘.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나면 다시 또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뜻이다. 별로 힘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다. 주저하다가 꺼내어본 요즘 좀 힘들다는 한마디는 아주 큰 용기일 것이다. 특별한 위로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잠시 곁을 내어주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꾹꾹 눌러 담고 있는 힘듦이 있다. 한 번쯤 앓는 소리 해보고 싶어도 괜히 듣게 될 말이 먼저 걱정되어서 머금게 된다. 그 정도로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왈가왈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지 않을까? 겉으로 봤을 때 밝아 보였던 사람이 짙은 한숨으로 물든 목소리로 말한다면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것이다. 혼자서 꾸역꾸역 감정을 참는 법만 배우게 되고 쉽게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는 오늘의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 주어서 고맙다고. 잘하고 있어. 몸이 지친 것처럼 마음이 지쳤을 때가 오기도 한다.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과는 다른 결의 느낌이다. 마음의 체력을 다 써버린 탓에 어떤 일을 대할 때 의기소침해지고 만다. 잘 해내고 싶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두려움이기도 하고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의심이 만들어낸 걱정이기도 하다. 지난 날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다가 결국 마주하는 건 불안함이다. 불안하다는 건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자 더 성장하고 싶은 의지의 다른 모습이다.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애틋한 자신의 인생을 아껴주는 마음이다. 꼼수에 기대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작지만 기특한 노력과 열정들이 모여 만들어진 인생이다. 그것보다 더 찬란하고 대단한 게 또 있을까? 마음이 지칠 때면 찾아오는 불안감에 주눅이 들 필요는 없다. 착실하게 시간이 흘러가듯 그만큼 삶의 지혜도 조금씩 쌓아지고 있다. 결코 이 불안에 지지 않을 단단함이 당신에게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용감하게 걸어가고 있는 자신에게 말해줄 차례다. 그래,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그리움이었다. 인연의 마무리는 이렇게나 복잡한 것이라는 걸 느꼈다. 고마웠다고 웃으며 뒤돌기에는 미련이 발목을 잡고 그만하자고 뒤돌아 걷기에는 추억이 손을 잡았다. 인연이 아니라고 강하게 뿌리치고 나와 걸어 나가야만 하는 현실은 무척이나 서글픈 일이었다. 행복, 기쁨, 설렘 같은 셀 수 없이 많았던 좋은 감정들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다시 물결이 파동치더니 미움,
걱정, 원망, 서운함 같은 수많았던 슬픈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다가 소란스럽게 밑으로 가라앉았다. 잠잠해졌나 싶었던 마음이 쉴 새 없이 흐느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미안함이 불쑥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온 마음을 휘젓다가 가라앉았다. 고마움, 미움, 후회, 원망, 기쁨들이 어지럽게 섞였다. 잔뜩 엉망이 된 감정들이 한데 섞여 잠잠해지더니 덩그러니 남아 가라앉아 있는 것이 있었다. 그리움이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며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람 볼 줄을 모르나 봐. 이상한 사람을 미리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본인의 운을 원망하기도 한다. 실은 자기 잘못도 아니고 운 때문도 아닌데도 본인의 사람 보는 안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하하려 한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곁에 좋은 사람이 온다는 말을 떠올리며 본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런 것인가 자책하기도 한다. 자신이 별로라서 그런 사람이 곁에 왔던 게 아닌가 실망 섞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그렇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쾌한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무례한 인연에 상처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탓도 아니고 불운함도 아니다. 관계 안에서 서로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껄끄러움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차츰 알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실패의 경험이 있고 아픔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뜻이다. 어렵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다쳤다면 그것은 당신의 탓이 아니다.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성장통일 뿐이다. 부서진 관계의 파편을 들고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온전하지 못했던 지난 인연들로부터 생겨난 애달픈 감정과 미련을 놓아주어도 된다. 시간은 약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되는 것도 있다. 지나간 인연들이 준 상처들이 흐려질 만큼 시간이 흐르면 흉터로 남은 기억들 덕분에 이만큼 자라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치이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어떤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네.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 2월의 끝입니다. 유독 짧게 느껴진 달이었지만 2월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봄을 환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옹디오북의 옹성우였습니다.